돈을 이제 좀 만드는 네.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네. 좀 알아볼게요. 일단 종잣돈이 있어야 이걸 불려나갈 수가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의미 있는 종잣돈, 이렇게 불어나갈 수 있는 그 종잣돈의 액수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종잣돈은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부부라면은 네. 일단은 1억은 무조건 모았으면 했는 거예요. 1억 정도. 1억. 왜냐면 1억이라는 게 보면 평균 있잖아요. 우리나라 통계자료 보면 가구 소득이 500이거든요, 보통. 가구 소득이.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70%는 못 하더라도 50% 정도 하면 250 쓰고 250 저축하면 3천이잖아요. 네. 3년 정도는 이렇게 모아서 그 정도는 이제 1억이라는 숫자는 아프리카나 뭐 베트남 같은 데는 어렵죠. 이 숫자가. 그렇지만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1,000만 원도 좋지만은 1,000만 원 해봤자 재테크 제가 10%라 했잖아요. 피켓에는 5%지만 이제 우리는 어쨌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가야 되니까는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니까는 그거는 부자들에게 하는 이제 자본 수익률 5%인 거고 10% 정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보면 1,000만 원에 10% 해봤자 100이잖아 연애. 근데 그거를 노력하게 하는 사람이 이제 짜증나지. 네, 그렇죠. 그래서 1억이라는 거 1,000만 원이 뭐냐면 80이잖아요. 그럼 월세 80. 이래서 우리가 보면 생활비가 될 수도 있고 의미 있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투자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해서 그때까지는 어쨌든 본인들이 할 일은 절약에 치중하는 거죠.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돈이 경제 공부하면서 절약 3년 동안은. 그러니까 3년간은 서당계- 무조건 종잣돈이 모일 때까지는 안 쓰고 버텨야 되는. 예, 그런 게 일단은 내공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수익 습관을 만들고 그러면서 재테크 공부하는 거죠. 왜 투자 결국 돈이 모이더라도 두 번째 문제는 남의 돈 가지고 쓰면 투자에 성공 못하죠. 투자에 제일 중요한 그렇죠. 건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 그게 뭐냐 워런 버핏 항상 얘기했듯이 여윳돈.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왜 그러냐면 한정자산 투자해서 어쨌든 5년, 10년을 바라보려면은 그러려면 그게 남의 은행을 빌리면 안 되죠. 이제 두 가지 돈은 방식이 있죠. 그랬잖아요. 은행에 빌리는 건. 근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려라. 레버리지를 이렇게. 활용하야 그렇죠. 자본주의에서는. 인플레이션 그게 최근에 뭐 떠서 뭐 레버리지 효과 뭐 막 얘기해서 무슨 마법처럼 얘기하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빚을 많이 져라 그렇지,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야 투자 액수가 커져서 먹는 것도 그렇죠. 크다. IMF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기업들이 거의 800%였잖아요. 부채 비율이. 지금은 기업들이 200%도 안 져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개인들이 부채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때 IMF 왔잖아요. 왜 그러면 빚이 많아요. 우리끼리 게임을 했지만은 어음을 돌리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버블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념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왜 어음을 했겠어요? 모든 기업들이 그게 20년, 30년 동안 성공한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자기 돈 절약하는 거 해서 3년 동안은 공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재테크 책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자기 매매 패턴이든지 조금이라는 돈은 뭐 해봐도 좋지만 주식 같은 건 좀 해봐도 되지만은 일단은 뭐 제가 봐서는 투자해 봤을 때는 어려우면 최고 쉬운 것들은 채권하고 펀드 같은 거부터 왜 그러면 0%는 안 하는 거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행에서 조금 생각한 사람들은 은행이 1.5%고 5% 정도 되려고 하면은 이제 채권이나 이제 펀드, ETF 이런 거 ETF 같은 걸 잘 편하게 ETF 같은 거는 코덱스 200 같은 걸 해서 거시 좀 공부하면서 하는 것들이 이제 5% 정도 되는 거고 5% 10% 되는 것들은 이제 펀드 이렇게 여기까지 되는 거고 이제 10% 이상 되려면 이제 직접 해야죠. 아까 했죠. 저처럼 이제 건물도 줘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주식도 직접 투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매매 패턴이 완성된 사람만이 가능하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종잣돈을 모으는 그 아끼면서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에 재테크 공부도 같이 그쵸. 들어가서. 그래서 처음에는 은행 뭐 해서 1.5% 하다가 좀 더 자신 있으면 채권 공부해서 5% 정도 뭐 금리 이제 하락 시기에 채권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게 이제 보편적 투자가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안 해요 전체. 채권도 안 하고 펀드도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에는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죠. 너무 대박을 노리고. 몇 프로, 4%, 5% 가지고 주식해? 이거 못. 그쵸.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펀드 수익률 이 앞전 방송에서 네. 보니까 선진국의 네. 지난 3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4%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본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이머징 국가가 6%. 예. 그래서 평균 한 5% 정도의 딱그 수익률을 얘기예요. 잡아야 예, 맞아요. 이게 뭔가 근데 이게 연으로 따지면 별거 아닌데 복리로 장리로 하면 이게 천문학적 숫자가 된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거죠. 쇼생과 탈취 해서 그거에 대해서 확신가고 지금 일순간에 떨림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마음 평정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휘둘리잖아요. 대박 친구에 가려고 하고.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성격이 급해서 그럴 거예요. 빨리빨리. 빨리 부자도 우리나라 빨리 되고 국민, 싶고 예, 맞습니다. 경제적 자유도 빨리 얻고 싶고. 욕심이 많아. 그 욕심이 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뭐 1억을 모을 때까지 정말 아끼고 전략해라 이런 말이 잘 안 먹히잖아요. 이 한 달 돈이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지출 관리를? 저는 일단은 뭐 가장 초보자들은 일단은 둘이 보면은 지출 내역을 해서 가계부를 쓰라고 해야죠. 일단 절약하려겠어. 가계부. 그래 놓고 투자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연습하듯이 배치해서 뭐 P2P도 예를 뭐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갯돈처럼 이렇게 해서 자영업자가 이제 우리 은행도 하지만 어떤 옛날에 개처럼 자영업자가 자기 10%에 돈을 빌리고 싶은 거야. 왜 은행은 빌려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면 내가 봐서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제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 리스크를 가지고 하지만은 근데 그런 걸 많이 하는 거 아니라 그런 것도 부부끼리 대화하면서 자기야 우리 동네에 보니까는 저 자영업자가 여기 인터넷 보니까는 걔한테 100만 원만 투자해볼까? 그 조금이라도 이게 투자가 연습이거든. 왜 그게 대박을 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야 기업 분석처럼 가서 저기가 진짜 장사 잘 되나 가보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펀드도 그렇고 그래서 은행 제일 안 하는 게 이제 은행에 넣는 거죠. 그렇죠. 1.5%. 그것도 좀 생각하면 특판 예금 넣는 게 더 좋죠. 3%짜리.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디가 돈이 될까에 대한 신경이 곤두서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불행해요, 솔직히. 아, 그래요? 그때가 제일 불행해요. 왜 그러냐면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전쟁인데 내가 하기 싫다고 영수를 대학 가려는데 영수를 포기하고 못 가듯이 주식과 부동산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테크를 하는데 그게 싫다고 해서 투자하면은 마음이 괴로워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나 부동산 욕심이 생기고 뭐라 그러지? 그 거래에 그런 거 이렇게 딱 띄워놓고 창 띄워놓고 하면은 왜 딸랑딸랑 하면서 막 뭐라 그러죠? 상한가 종목을 그렇죠. 팍팍 뜨고 그러면은 사람이 심리가 맞습니다. 막 쫓아가게 네, 되잖아요. 그거. 나는 막 정체된 것 같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매매 패턴은 자기가 자기 스타일로. 어떤 사람 너무 극단적인 그런 거 하면 데이트레이더 불과한 사람이 있고 저는 이제 가치 투자 가니까 그거는 해보니까 초창기 때 입사 때 전혀 안 되죠. 이게 회사도 막 나를 손을 자르고 싶더라고요. 왜 클릭했을까 이런. 그러니까 결국 그 투기해가지고 도박해서 딸 확률이 없잖아요. 예. 그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은 이제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다 배우는 거예요 과정을. 그렇죠. 전략하고 이게 막 자기 자신의 지출을 거의 50% 정도는 저금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죠? 네. 월급 받는 일단은 거에? 저는 맞벌이 하면 50%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50% 정도. 제 의지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저축률은 우리나라에 실제 보면 이자 나가 보면은 저축률이 국가 통계치로 보면은 1%도 안 돼. OECD 가장 낮아요. 다 빚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보통 그 얼마를 벌건 간에 모든 가정들에게 얘기해 보면 전부 카드 돌려막기 하는 데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출이 많다는 거죠. 저도 상담해 보면 다 필요하대요. 다 보면은 우리가 아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교육비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막 큰 결정 보면은 마음을 먹으면은 그게 어렵지요. 모든 엄마들이 뱃속에 자기 애를 낳기 때문에 우리 교육열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선행을 안 하면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불안감 붙이기잖아요. 그렇죠. 뭔가 뒤떨어지는 것 네. 같고 옆집 애는 보내는데 안 보내면 왕따 되는 그래서 것 같고. 보면 제가 많이 만나면 소득이 높은 군 500일 넘고 700, 1000 되는 집은 저희 집처럼 교육비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엄청 나가죠. 다른 생활비가 아니라 보통 생활비 3, 400 쓰더라도 교육비 300 하면 700에 벌써. 그런 내 나이 때에 이제 뭐 부장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원금이 이렇게 해서 700을 갖다 주더라도 800을 갖다 주더라도 한 푼도 저축 못 하죠. 맞아요. 지금 이 나이에. 자, 그렇게 그런 것을 알면서도 사실 행동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게 빠듯하게 산다는 거, 안 쓰고 버틴다는 게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쇼생크 탈출 영화를 다시 한번 보세요라고. 왜 그러면은 거기 나왔지만은 그 한 줌 한 줌 파는 힘, 그 장기에 대한 거. 왜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믿는 건 뭐냐면은 나는 내 의지로 하루하루 요만큼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절약이에요. 그게 제일 확신이 드는 거고 투자는 확신이 아니에요. 투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확신에서 돈이 모여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나를 통제해야지. 근데 제가 봐서 절약을 안 하는 집들의 특징은 다 투기로 가요. 다 떠 있어요. 그래서 남의 돈 가지고 빌려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상이 자본주의가 워낙에 뭐 양극화됐지만 우리나라는 더 혼탁해요.
그게 이렇게 너무 깝칠 정도가 되는 사회는 정말로 피로감 느끼죠. 그 혹시 뭐 카페 회원들 가운데서 예. 그렇게 뭔가 좀 아주 그렇게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성향을 누르면서 성공한 케이스가 좀 있나요? 예, 주식에서 제가 아는 진짜 고수죠. 그 닉네임이 송월동 아기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은퇴했을 거예요. 카페 오래됐는데 주식 가지고 이제 18년 동안 이게 주식해서 최근에 은퇴했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강의장이 있어서 나눔 강의 좀 해달라니까는 자기는 진짜 고수인데 그 사람들은 나오지 않죠. 똑같아. 옛날에 본인이 썼던 글 보면은 매일 아침 새벽 5시 그 아침형인가 이렇게 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은퇴하겠다. 그리고 자기 투자 원칙. 근데 그게 원칙이 이제 타이밍이 잘 맞아서 2, 3년 전에 이제 잘 해서 결국 그때 보니까 회사 다니면서 부자 은퇴했겠죠. 그 상반기 수익만 해도 주식으로 10억 인증샷을 올린 거죠. 이야, 근데 그거는 단타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장기. 왜 그러면 우리 카페 회원이고 옛날부터 그러니까 18년 동안 한 거니까. 활동했으니까.